안녕하세요. 주식일다 김기훈입니다. 저희가 신루타의 주식을 항상 연구를 하는데요. 이걸 한번 책으로도 써볼까 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루타 주식은 뭘까? 이제 과거의 케이스들을 좀 스터디를 하고요. 지금 이미 많이 나온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목격했고 우리가 보는 사이에 지나간 회사도 있고 그 과정에서 크게 수익을 늘려서 좋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좀 연구를 해보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신루타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도 좀 드려보려는 내용으로 좀 써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프레임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결국 크게 성장한 회사는요. 시가총액이 레벨이 업이 돼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레벨로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회사가 커지려면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 사이에 뭐 주가 조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재밌는 이유들로 뭐 주목을 받았다 꺼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총이 커져서 그 레벨로 유지가 됐다. 회사가 정말로 커졌다. 이거는 뭘까요? 저는 단 하나의 팩터라고 생각해요. 매출 성장입니다. 매출의 레벨이 커져야 돼요. 물론 연구 단계에서 이렇게 뭐 양자 컴퓨터처럼 올라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단계는 뭐 매출보다는 뭐 이런 기술이 정말 될 거냐 이런 논의가 있겠죠. 그 기술에 대한 논의로 이게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으면 10배 날 수 있지만, 이 대기업이 돼서, 이 규모가 굉장히 큰 대기업이 돼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시가총액이 유지되려면 저 매출이 커져야 돼요. 매출은 회사의 사이즈입니다. 이익 성장보다 매출의 성장은 훨씬 구조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익률의 변화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시클리컬 산업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익률이 좋아지는 경우는 이 산업에 어떤 뭐 순풍이 있거나 뭐 정책적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사이클적으로 뭐 어떤 공급하는 회사들이 뭐 죽어서 살아남은 회사가 잘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익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익률이 바뀌면 생각보다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원래 이익을 10% 내는 회사가 3%를 내다가 뭐 15%를 내요. 그러면은 뭐 5배가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조선주 같은 회사들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익의 그 부침을 굉장히 크게 겪잖아요. 뭐 거의 막 적자도 갔다가 막 아주 1, 2% 나다가 뭐 20% 나다가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익의 성장이 있지만 정말로 회사의 매출액이 레벨업되고 막 빅테크가 되고 막 그러려면 매출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매출이 성장하는 것도 한 해에 뭐 200% 성장하고 꺼지는 게 아니라 연평균 성장이 나와야 됩니다. CAG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로 30%, 40%, 50% 이걸 몇 년을 반복해서 회사의 사이즈가 커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익은 안 중요하냐? 아니, 중요하죠. 이익률은 그럼 뭘 결정할까요? 이익률은 이 회사의 단기적인 스윙을 결정합니다. 엔비디아가 매출을 계속해서 복리로 성장을 해도 그 중간중간에 반토막 났다 올라왔다 이런 경우도 있고 막 20%씩 빠지는 구간도 있잖아요. 보통 이익률의 정체예요. 보통 이익률이 엄청 높은 레벨에서 뭐 1, 2%만 까여도 뭐 엔비디아가 크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또 우리나라도 메모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많이 겪잖아요. 뭐 하이닉스가 누적적으로 회사가 커졌어도 그 사이에 뭐 회사 이익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디램 가격에 따라서 크게 바뀌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부침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은 중단기에 또 수익을 크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만약에 완전히 이 회사가 다른 매출처, 뭐 기술의 혁신, 수요의 증가 등으로 완전히 이익률이 레벨업 될 수가 있어요. 시클리가 잠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뭐 국내에다 매출할 때는 뭐 2% 나오다가 해외에다 매출할 때는 15%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한. 그런 경우엔 이익률만으로도 이익이 뭐 5배씩 추가 성장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매출이 뭐 5배 늘었다. 그렇다면 25배가 곱하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익 25배 늘어난 회사가 주가가 제자리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보통 시가총액도 말도 안 되게 레벨업 되겠죠. 뭐 그 전에 만약에 밸류에이션도 낮았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곱해지겠죠. 이 세 가지가 곱해지면 뭐 10루타가 아니라 뭐 100배, 뭐 80배도 나옵니다. 먼저 매출이 커져서 회사 사이즈가 커지고 이익률이 올라가서 이익이 더 커지고 거기에 저평가 받다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좋아지면 모두의 인정을 받는 단계가 오잖아요. 인정을 받는 단계가 오면은 마지막에 치솟는 구간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까지,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밸류까지 확장이 돼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이게 더 오래 가겠네 싶을 때 밸류에이션 확장까지 이어지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곱해집니다. 그러면은 눈덩이 같이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보통 또 생각자는 정체가 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그 마지막 인정받는 단계에서 당연히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케이스에서 어떤 궤적을 가져가면서
이런 10루타 기업들이 성장했는지를 좀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법론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기업이나 매크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방법론을 좀 많이 얘기 안 했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좀 궁극적인 방법론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장기 매출 성장이 유지될 회사를 찾는다. 이게 방법론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기회비용을 줄이려면 그 장기 성장하는 국면에 이익의 스윙을 지금 안 좋은 국면을 피할 방법 이거를 좀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왕도는 없고요. 사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결국은 특히 이 중단기의 스윙까지 좀 고려를 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되게 많은 미국의 엄청나게 많은 금융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익 추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걸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익을 추정해서 이익을 추정치 의미 있게 내린다는 거는 그 사이클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국면이 짧으면 몇 개월에서 뭐 1년, 1년 반, 2년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국면에서 굳이 이 회사를 계속 보는 것보단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투자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쪽에 기회비용을 줄이고 지금 성장하는 쪽에 또 가기 위해서는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을 찾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무슨 기술이 혁신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막 신기한 데 돈을 많이 씁니다. 이게 합리적으로만 돈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되게 명품 기업들 있잖아요. 명품 기업들 막 뭐 원가랑 막 생각해보면 막 이거 이렇게 왜 사지? 이 값에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중국의 팜마트처럼 막 아트토이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왜 사지 하지만 사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불닭볶음면을 왜 먹지? 사실 뭐 영양학적으로 보면 불닭볶음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글로벌 사람들이 다 먹어요. 심지어 2016년에 재밌는 삼양식품 기사가 있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이 50배 주식 상승에 단초가 나옵니다. 뭐 환경 같은 데서 쓴 거예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을 외국인들이 홍보도 안 하는데 가서 사서 먹더래. 약간 이런 정도의 기사예요. 삼양식품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막 SNS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왜 사 먹지? 막 그랬는데 그 시작해서 삼양식품을 깨닫고 이거 먹긴 해.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면서 더 잘 되고 막 이런 선순환이 돌고 이제 저변이 넓어지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먹으면서 인증하고 올리고 하면서 점점 구글 트렌드 계속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커진 거예요.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이 단초는 되게 작은 데서 시작돼요. 이런 거 왜 하지? 하는 데서 시작되고 아니면은 어떤 기술이 나와요. 테크 같은 경우에 막 기술이 나와서 이 기술이 막 소개됐는데 처음에 얼리어답터들이 막 씁니다. 처음에는 막 성장이 나와요. 그때 이게 막 엄청난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엄청난 기술인 줄 알았는데 막 캐짐이 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부침을 겪고 하다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성장기 이익률의 고점에서 어느 정도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익률이 좀 내려왔거나 오히려 조금 쪼이돼 있을 때 다시 또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막 그런 전환기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익률 고점에서 또 약간은 좀 챌린지를 겪고 있을 때 지금 정말 소외되어 있던 국가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막 성장 기업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항상 있으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소개가 돼요. 이 장기 매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갑자기 올라가는 회사가 생깁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 막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회사잖아요. 갑자기 장기 성장률 전망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뭐 구산업 같은 느낌이다가 갑자기 성장 산업으로 바뀌는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방산이 뭐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과거의 사례를 보고요. 그럼 지금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정말 0에서 픽업하는 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회사, 지금 높은 매출 성장률을 찍는데 그러니까 이 높은 매출 성장률이 최소 몇 년은 유지되겠다 생각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밸류에 다 반영돼 있잖아. 지금 회사 30% 성장 누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지속되면 이 회사의 사이즈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집니다. 30%씩 5년이면 사이즈가 5배가 커져요. 72의 법칙 얘기하잖아요. 되게 단순한 얘기죠. 36%씩 딱 성장하면 2년에 2배입니다. 4년이면 4배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회사가 커지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또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요. 이익이 보통 더 늘어나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의 고정비를 커버했거나 아니면은 좀 더 비싸게 팔거나 넷플릭스 같은 사례들 있잖아요. 그래도 가격을 나중에는 올릴 수 있게 되거나 이제 애플처럼 무슨 서비스 매출이 붙거나 다른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내 판이 커지면 나의 플랫폼의 판이 커지면 거기다 뭘 붙이거나 좋은 내가 굉장히 고수익을 내는 다른 걸 붙이는 일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매출이 커지고 내 판이 커지고 나를 좋아하는 충성 고객이 많아지고 좋아하는 수요가 가격을 어느 정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는 그런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하다가 이제
진짜 모든 사람이 좋아해서 진짜 높은 밸류를 줄 때 이때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회사 진짜 좋아도요 좀 부침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은 높은 성장에 사실 높은 성장을 눈에 보여줬는데 싸게 거래될 리가 있을까요? 그건 약간 도북농심보죠. 어느 정도 높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PER이나 밸류에이션 좀 받고 있지만 이게 유지되고 있다. 아니면은 닌게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좋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기업들 지금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미래를 본다 이게 아니라 이미 되고 있는데 더 잘 될 것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계속 소개해 보도록 하고요. 그걸 또 책으로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하나 삼양식품이랑 오뚜기 사례 같은 거 좀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삼양식품이랑 오뚜기랑 재밌었어요. 제가 옛날에 뭐 한창 그 국내 주식 이제 운용을 할 때요. 그때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2014년에 부터 약간 그때 소부장 용과장이라고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서 새로 떠오르는 예전에 좀 안 보던 것들을 봤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차화정 이후에 사실 중대형 이런 우리나라 약간 구산업이죠. 이런 회사들이 되게 시총이 컸어요. 사실 그때는 반도체도 엄청나게 좋을 때는 아니어서 뭐 이런 초대형 기업들이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화장품이나 바이오나 음식료 이런 기업들이 뭐 갑자기 고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기 시작했어요. 수급이 이 중후장대 기업, 그죠? 산업재나 소재나 이런 중후장대 기업에서 성장이 지금 괜찮아 보이는, 튼튼해 보이는 이런 음식료 이런 데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도한 몇 개 운용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급을 주도하면서 여기서는 또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막 수급이 공급되니까 리레이팅이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2014, 15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 노면이 올라갔어요. 그때 또 핵심주 중에 하나가 오뚜기였습니다. 오뚜기 2015년 주가를 보면 야 이거 이렇게 높았구나 싶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삼양식품은 2014, 15년에는 아직 그렇게 성장률이 픽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익도 별로 많이 나지 않았고요. 맨날 뭐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 그것도 다 한 자릿수로 뭐 라면에서 맨날 뻔하지 이런 이미지였을 때예요. 5% 늘었다 5% 줄었다 막 이런 이미지였고 거기다 뭐 내수에서도 1등도 아니고 농심이 있었잖아요. 막 그런 이미지였는데 2015년에 그 열풍이 지나가고 나서 사실 이제 16년부터 다시 뭐 금융주나 소재 산업주 나오고 막 그다음에 17년에 이어가면서 뭐 하이닉스 이런 당시 서버 투자 막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막 반도체 시장에 장이 오고 막 그러면서 이 음식료가 사실 보니까 뭐 오뚜기의 이 성장률이 올라간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냥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됐다,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뚜기가 나빠진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출을 단자릿수로 성장하면서 뭐 이익률도 뭐 유지가 됐어요. 장사 잘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총 매출 규모는 늘었어요. 그냥 인플레가 반영되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서 매출 규모는 2015년보다 지금 커졌는데 그때 리레이팅을 이길 정도로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재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삼양식품은 달랐습니다. 성장주가 되었어요. 2016년에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정말 작게 다져진 수출이 갑자기 되기 시작하네 이 기사가 나오면서 매출 성장률이 뭐 5% 늘었다 5% 줄었다 하면서 갑자기 24%를 찍습니다. 성장주 요건을 넘었죠. 저희가 말한 연평균 매출의 20%를 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20% 이상이 되면 5년을 곱하면 굉장히 매출액이 뭐 2배, 3배, 4배 막 레벨업이 되기 때문이죠. 매출액 레벨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럴 때 이 해외는 수요가 있어서 판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라면 값에 규제도 있고 했는데 이 라면을 굉장히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양식품이 이렇게 단가도 높게 받았고요. 이익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면 보통 제조업을 하면 이 고정비가 있잖아요. 이 고정비를 넘었을 때 우리가 간단히 배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진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매출은 몇 배로 늘고 이익률도 몇 배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2%대 이익률이 지금은 20%잖아요. 이익률에서만 10배가 성장을 하고 정확히 볼 때 매출액 성장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볼 때 이 15년 말 대비 매출액이 5.8배, 이익률이 8.2배가 늘었습니다. 그럼 두 개는 곱해지잖아요. 그럼 이익은 얼마가 늘었을까요? 뭐 이익이 46.8배 뭐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럼 주가는요? 비슷하게 올랐죠. 당시에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밸류에이션은 아주 리레이팅 되지는 않았어요. 밸류에이션 살짝 리레이팅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되게 좋은 성장주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장기간을 주도하는 회사 사이즈가 커지는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으로 유지되는 것, 그리고 이익률이 그에 따라서 이 선호도와 이런 충성도에 의해서 이익률도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은 이런 지속 가능한 기업의 레벨업 사례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오뚜기랑 비교해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았어요. 그 과정을 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9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11년 더 정도 성장을 더 할 것 같이 추정이 돼 있는데 그런 이 긴 기간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에는 그 초기 성장 단계예요. 사실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아직 주요 기관이나 제도권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열심히 막 정말 스트롱 바이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별로 없고 기관도 별로 없을 때, 이 초기 성장 단계입니다. 시가총액도 작아요. 이럴 때 발굴한다면 정말로 수십 배가 대박이 나겠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나도 관심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팔게 됩니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고루하다가 이 정도 수익 났으면은 이제 그 좀 팔면 되지, 이게 무슨 뭐 10배 갈 거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돼요. 근데 빨리 발견했다고 대박 나는 건 아닙니다. 중반에 딱 그 급등하는 구간에 발견한 사람이 더 수익이 많이 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초기 구간은 초기 고성장 국면이 있어요. 보통 참여자가 많지 않고 제법 높은 수익이 나는데 2016년부터 뭐 몇 년간, 한 3년 정도 그런 기간이죠. 지금 발굴한 사람은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막 많이 회자되진 않는 그런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주목을 받을 때는 되면 이 또 성장의 또 진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왔어요. 오너 일가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장률도 정체됐어요. 시장도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성장률이야. 매출 성장률을 봐요. 매출 성장률 정체했어요. 왜냐? 이때 이끌었던 것 중에 아시아, 중국이 많았는데 그쪽이 좀 여러 가지로 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사를 보시면 18년에 이게 성장이 좀 감소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회사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미국이나 기타 지역 다 가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파이가 좀 약해지면서 재고조정도 하고 막 중국 재고조정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당연히 주가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18년에는 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때가 이 성장통이었고 이때 준비한 중국 외 지역의 성장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이때 크게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의 구간은 이제 이 정말로 이 엄청난 성장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이익률이 보통 폭발해요. 팔란티어가 24년을 겪었죠. 팔란티어가 23년만 해도 이제 흑자 전환하는 기업이었는데 24년에 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정말로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숫자가 진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눈앞에 둔 기업은 진짜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아직은 높지 않은데 매출 성장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되면 이익률이 위로 돌 것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지금도 이미 많이 올랐었을 거예요. 그걸 발견하실 때는. 왜냐면 보통 그렇겠죠. 여기까지만 와도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마지막에 이익률이 턴하면서 이 이익이 폭발할 때 이 제도권에서 크게 참여하고 큰 돈들이 들어오고 이 회사를 평소에 보지 않던 사람들까지 사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겠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23년 정도부터 삼양식품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의 인정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크게 올라가는 거죠. 보통 이익률 개선과 그런 집중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심루타 기업들을 사실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계속 가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몇 달 걸리겠지만 뭐 책을 좀 써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방법론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심루타 방법론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이거 회사 많이 성장하니까 그냥 바이앤홀드 하면 되겠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또 세게 올라서 파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손실 나는 걸 빨리 끊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쉽지 않아요. 그럼 올라간 거 팔는 의욕이 되게 커요. 올라가서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트렌드를 계속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보고 진짜인지 확인하고, 무엇보다 숫자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좋아지는 회사가 계속 더 좋아지는 국면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나 이벤트들도 있잖아요. 막 시장이 같이 다 빠져서 얘도 빠지니까 이거 진짜 안 되나 보다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성장통을 겪을 경우도 있고요. 또 나쁜 이벤트,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막 발생하면서 매출은 성장하지만 여기서 나쁜 거 아니야? 아니면 사이클적으로 또 어려움도 있잖아요. 이런 전체 산업이 사이클을 겪으면서 이 회사가 성장주인데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반도체 사이클 때 많이 겪었잖아요. 막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크게 봐서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되겠어, 뭐 이렇게 단순하게 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것도 안 보고 있으면은 모르고 지나치는데, 사실 막 이거 10배 올랐네, 뭐 이런 것들을 막 은근히 지나서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민감하게 찾으려면은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랑 같이 한번 이 심루타를 찾는 여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도 또 질문 있으시면 방법론이든 아니면은 뭐 보시고 있는 회사들이든 다 잡글을 달으셔서 같이 제가 또 답변 드리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